네, 이번 황금 포인트는 이정현 메기 효과입니다. 메기 효과 여러분들 잘 아시죠? 메기 한 마리를 이렇게 수조에 넣어두면 다른 물고기들이 잡혀 먹지 않으려고 바둥바둥하면서 더 이렇게 좋아진다. 체력도 좋아지고 그런다는 거죠. 정치권에도 이 메기 효과가 불고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의 또 별명이 메기입니다. 이정현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렇게 여기 저 그림도 나오시지만 입이 좀 이렇게 좀 크시거든요. 그런데 걸맞게 지금 메기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정현 의원이 지역구에 폭탄 예산 발언을 하고 그걸 실천에 옮기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도 이거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효과라는 겁니다. 허성우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의원의 매기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주 뭐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원래 저 매기 효과라는 것은 그 로버트 토인비 경제학 교수가 좀 많이 활용하던데요.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게 좀 뭐 아이스박스라든가 얼음 이런 냉장고 시설이 없을 때는 바다에서 고기 잡아갖고 육지로 올라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메기 한 마리 넣어놓으면은 이게 굉장히 신선도가 유지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게 어떤 조직에 어떤 그 자극을 주면은 조직 경쟁력이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했는데 정말로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 전라도의 메기가 정말로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그 지역은 순천 곡성이지만은 원래 전라도를 호남을 대표하는 그런 메기가 아니냐, 메기 의원이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아주 진 의원 지금 아주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산 하나라도 더 달라고 이정현 의원이 아주 진짜 팔 걷어붙이고 또 일 열심히 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요새 보면 이정현 의원을 보면 참 기분이 좋은 게 요즘 국회는요 해산하라고 할 정도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현 의원을 보면 기분이 참 좋은 게 어쨌든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우리나라의 지역 정책은 폐단입니다. 호남 지역은 자 지금 새정치나 과거에 민주당의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된 뒤는 유권자를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이정현이라는 매기 한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예산 따오겠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이 지금 거의 긴장인데 저는요 이걸 보면 똑같은 논리로 새누리당의 영남 지역 의원들도 긴장해야 됩니다. 이런 곳은요 그냥 제가 진짜 국회 앞에서 늘 놀리는 게 수도권 의원들은 늘 유권자들한테 이제 매일 빌려다닙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제 떨어질까 봐. 근데 이 호남이나 영남 지역 의원들은 당에 따라서 느긋합니다. 아니 어떤 주요 공약을 하셨죠? 이정현 의원이? 그러니까 뭐 예산 공약 가장 중에서? 그 센 거는 지금 저 의대를 유치하겠다는 건데 순천에. 그건 박지원 의원하고 이제 목포냐 순천에 하는 건데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이정현 의원의 이런 폭탄 공격은 좋지만 특정 의원이 강하다고 해서 특정 지역에 너무 많은 예산을 몰아주는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몇 명입니까? 300명인데 특별히 지금 여기 이정현 의원도 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순천에 대한 이제 유치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최소 4천억 드는 지금 예산입니다. 근데 저게 이제 그동안 누누이 지금 매 국회 할 때마다 저걸 모든 의원들이 순천의대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착수는 된 적은 없어요. 또 마찬가지지만 순천만 정원 국가 정원화 사업도 매년 100억 이상씩 들어가는 정부지 등 저것도 실체는 안 됐습니다. 또 원도심 정수장 통합도 260억 들어가는데 저것도 실체는 안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정현 이 매기 의원이 나타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동안 놀고 먹는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좋은 시절 정신 다시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좋은 시절 다 갔다는 거예요. 왜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야당들은 되게 예산을 못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집권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딸 수 없다. 여당의 예산을 핑계를 댔습니다. 핑계거리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핑계를 못 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예산을 딴 데 있어 갖고 일단 이정현 의원이 앞장섬으로 해서 이걸 또 나머지 또 이게 또 반대 급부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 광주시장, 전남지사 이런 사람들은 따오면은 자기도 생색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따기는 이정현은 어부지리로 그냥 더 묻어서 가는 거네요. 네, 묻어서 가서 보통 보면 1년에 한 번씩 이제 정책 예산 해갖고 예산 따기 지역 예산 따려고 보면 당정 협의를 합니다. 하면은 거기 와서 전남지사나 뭐 광주시장 같은 데 와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예산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지역에서 지금 뭐 새누리당 정책의장이라는 예산 그 위원장, 뭐 예결 위원장도 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만큼 지금 이정현 그 의원이 정말로 예산 따기 위해서 정말로 쉽게 말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악악 소리 하면서 지르면서 다니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민심이 좀 바뀐다. 옛날에는 뭐냐면은 여당들이 사실 호남 지역에 내려가면은 쳐다보고 안 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답니다. 그래서 손도 흔들어주고 프랭카드도 붙여주고 악수도 청한다니까 이거 작지만은 어떤 나비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나 뭐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역 현안들이 이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는데요. 여당 지도부에서는 그래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다. 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한 곳에 예산 폭탄을 할 수는 없다.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저는 이정현 의원의 이런 그 노력은 저기 김태현 변호사 아름다운 거 같아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부딪혀보고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그죠? 그 전에는 호남이든 영남이든 자기 지역구에 거기 깃발만 꽂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노력들을 안 했는데 이렇게 그냥 뭐 고분분투하니까 다른 분들도 각성하고요. 아 그럼요. 매기 몇 마리를 더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매기 아까 맞아. 그 진 의원님 말씀하실 때 한 10마리 정도 그렇죠. 더 있어야 됩니다. 예, 영호남에다 다 풀어야 되는데 네. 그 지 의원님 말씀하실 때 영호남 의원들에 비해 수도권 의원들을 더 절박하고 더 네. 열심히 뛰신다는 그런 말씀이 맞죠.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이제 큰 정치인들을 보면 되게 수도권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수도권에 네. 강세 있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 것들도 다 그런 데서 연유가 된 게 아닌가. 네. 영호남 의원들보다 확실히 수도권의 근데 경쟁력이 이 이정현 폭탄 맞은 사람이 박지원 의원입니다. 재밌는 거는 네. 박지원 의원이 그래도 통이 큰 게 자 아무리 저 상대당이지만 이정현 의원을 칭찬을 많이 합니다. 왜냐 이정현 의원은 광주에서 그렇게 높은 표점으로 떨어졌지만 잘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정현 의원이 재보궐선거에서 저기 당선되는 바람에 목포의 수건 사업입니다. 저 의대가 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자기가 할 줄 알았는데 진짜 강력한 라이벌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요즘 박지원 의원이 이정현 의원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말씀하세요. 얘기예요. 네. 뭐냐면은 이정현이 굉장히 적극적이다는 게 뭐냐면 본인이 저 재보궐선거 당선되고 예결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네. 예결위원회에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지역 예산을 챙기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당정 협의 이제 그 새누리당 같으면은 뭐 고위 당정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이정현이 참석합니다. 참석하면은 매 이정현 의원이 발언을 많이 하고 이정하니까 뭐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거 뭐 이정현 의원이 가수 이정현인 줄 알고 언론이 예. 너무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적극적이다는 거죠. 그만큼 적극적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어쨌든 이정현 의원이 그 호남에 씨앗을 뿌렸다는 거죠. 좋죠. 그 씨앗을 네. 정말로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정말로 몸을 네. 던지면서까지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정현 의원이 그 이런 예산 폭탄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는 약간 좀 다른 소리도 내지만요. 김무성 대표는 화끈하게 또 도와준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폭탄이 불발탄이 되지 않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정현 의원의 손을 화끈하게 들어줬습니다. 자, 이거 이정현 의원이 어렵게 당선된 만큼 물심양면으로 뛰는데요. 쓴소리를 한 김에 아예 작심한 듯 훈수를까지 둡니다. 좀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죽자사자 예산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광주는 머리를 쓰고 발로 뛰게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이 그냥 어영부영 놀고 먹는다 이런 얘기죠. 광주 지역 정치인들이 자기는 그렇게 머리 안 쓰고 죽자사자 발로 뛴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이디어 없이 광주 전남 지역 정치인들이라는 얘기죠. 5, 6, 7년 매달리는데 빡빡 우기지 말아야 한다. 아무 아이디어도 없이 빡빡 우기기만 하는데 했는 일 하나도 없다. 우기지 말자. 이런 훈수까지 둡니다. 근데 여당 내에서도 네. 그런 발언을 좀 한 게 있어요. 작심 발언이. 왜냐하면 이제 야당에도 하지만 여당에도 최고위원회 나가서 무슨 얘기 하냐면은 호남의 SOC 사업 정책도 네. 중요하지만은 소위 말해 인사차별화. 네. 인사차별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 뭐 공무원 인사차별화 그것도 개인 그 의원 발의를 한답니다 본인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강력하게 또 새누리당에다 요청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아마 뭐 여야 관계없이 호남 의원으로서 전라도 의원으로서 또 네. 호남 매기로서 정말로 제대로 자기 발언을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네. 저는 어쨌든 지금 이분이 그 어제 호남권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처음으로 당선된 그 여당 의원으로서 이분의 어쨌든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이분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했을 때의 그 무게와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하는 무게는 전혀 다르겠죠. 지금 광주에 대해서 광주는 발로 뛰지 않는다라고 이제 광주에 계신 분들을 이게 이제 직격탄을 날렸는데 그래서 그분들 뜨끔하시는 정도가 예전보다는 훨씬 네. 크겠죠. 진 의원 여기서 네. 이정현 의원이요. 요때 1, 2년 잘해서
진짜 예산 폭탄도 지역 민심을 얻으면 큰 정치인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있어요. 이미 큰 정책이 됐고요. 또 하나는 그렇죠. 저 발언인데 광주의 저 발언을 저는 이정현 의원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냐면요. 네. 제가 이제 18대 국회에서 이정현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고 같이 광주에 가서 이제 광주 지역 사람들과 토론을 해보면요. 이미 이정현 의원은 지금 재보궐선거 전에도 18대 때 비례대표 때도 광주에 예산을 엄청 쏟아부었습니다. 네. 내가 야 형님 좀 심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19대 때 상당히 높은 득표율로 물론 떨어졌지만 대단한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게 이번에 됐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쨌든 이전을 하는 걸 좀 보고 이 다음 선거에서 한번 잘 좀 배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우리끼리는 이야기할 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재보궐선거니까 가능하지만 총선에서 그럼 또 할까? 또 하나는 반대로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영남에서도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저는요 이게 우리 정치가 이정현의 매기 효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뭐 마지막으로 이정현은 그 선거 때 보궐선거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를 1년 반만 쓰고 버리십시오 했잖아요. 그런데 네. 지역 주민들이 예산 폭탄 때문에 1년 반 쓰다가 다시 집어넣을 것 같아요. 호주머니 다시 집어넣을 것 같아요. 예. 임방글 변호사님 저 혹시 관상 젊으시니까 잘 모르시죠? 네, 그래도 잘.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정현 의원 정치인 이정현의 저 그 말하는 그 표정이라든지 말의 톤이라든지 느낌이 어때요? 아,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반은 거의 관상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반은 하는데 관상쟁이 다 됐죠. 예, 네. 그렇죠. 근데 글쎄요, 저는 그 이정현 의원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이제 우직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좀 약간 황사처럼 밀어붙이는 우직한 일꾼 느낌이 들어서요. 또 얼굴이 자체가 이제 순박해 보이잖아요. 이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네. 그런 거를 이제 살려서 제 생각에 유권자들한테도 굉장히 어필이 됐던 것 같고 서민적인 모습, 그러나 네.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런 점을 좀 살려서 저는 저희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는데 정말 큰 일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복이 애교가 많습니다. 네. 이정현 의원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제 이제 주변에 그 이제 국회에서 일하는 뭐 의원도 있고 보좌관도 있고 많거든요. 근데 저분 그 선거할 때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네. 저 잠바 입고 평소 저렇게 소탈하고 껄껄껄고 웃고 애교가 많고 지금 진 의원 얘기하는데 애교가 많고 애교가 많은 건 너무 의외인데요. 쇼가 아니라 진짜 평소 성격이 그렇대요. 진 의원 좀 아시나요? 이정현 의원은? 그러니까 같이 사세히 만나면 애교를 막 부립니다. 저 얼굴에 저 매기 얼굴에 애교를 징그럽습니다. 부리는- 조금 그렇죠. 덩치도 크신데. 그런데 어쨌든 또 하나는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 상대를 오래 했는데 계속 전화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애처로울 정도로 지독하구나. 그러니까 저분은 쉽게 하면 과거에 그 민정당 때부터 당뇨 생활을 아주 구전미만 20년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서 배겨온 이 부지런함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애교 사람 만나면 그냥 손잡고 돈 줘 예산 줘 이겁니다. 네. 그거는 저는요 정치인이 큰 장점 같습니다. 아, 그렇죠. 아니,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도 느끼시지만 진정성이 이게 맞아요. 뭐 얼굴과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냥 정치하려고 어떻게 표 얻으려고 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순천 곡성 시민들을 위해서 예, 진짜 발로 뛰는 그 모습이 예. 하여튼 이정현 의원 화이팅 하시고요. 제2, 제3의 매기들이 저 경상도에서도 충청도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수도권에서도 매기들이 많이 나와주길 바랍니다. 다음 황금 포인트 가시겠습니다.